네, 이번 시간에는 VLAN별 STP를 돌리는 PVST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STP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요. 이거를 이제 서서히 배울 건데, 이제 어떤 게 있다는 거 그냥 러프하게만 원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하나씩 기술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기존에 앞에까지 배웠던 게 요 STP라는 802.1D라는 프로토콜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 이제 이걸 배우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사실 요거 두 개를 같이 배우게 되는 거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요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요거 두 개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요 과정은 CCNA 과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건 CCNP 레벨에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진보가 이렇게 된다고 이제 이거는 알아두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STP 기술의 이 표준 기술의 방향을 어떻게 발전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제 앞 시간에 배웠던 STP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지금 PVST라는 걸 배웠는데 얘는 표준 기술이 아닙니다. 얘는 시스코 전용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RSTP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나왔던 게 MSTP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CCNP 과정에서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우리 CCNA 과정에 요까지 다루게 되는데요. 그 PVST는 시스코 전용입니다. 시스코 전용. 시스코 스위치에서만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PVST는 뭐냐, 이 STP에 대해서 발전한 게 PVST고요. 요 RSTP에서 발전한 게 이제 레피드 PVST 이렇게 해가지고, 요 R이 레피드거든요. 빠르다는 의미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PVST,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기술로는 요렇게 진보가 되고 있고요. 시스코는 이렇게 진보했다. 근데 이 PVST는 뭐에 기반을 둔다? 이 STP에 기반을 두고, 이 레피드 PVST는 RSTP에 기반을 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러프하게 설명은 이제 요까지는 드렸고요. 이게 이제 요 기술들이 원래 시스코 전용 기술들이었어요. 근데 요것들이 요즘은 이제 업계에 보면, 이게 이제 시스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얘가 기능이 뭐냐면 다양한 VLAN별로 이제 그 STP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VLAN별 로드 밸런싱 기능을 이제 결국 제공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계속 나갈 건데, VLAN별 이제 로드 밸런싱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게 딱 회사들은 이것을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딴 회사들은 표준만 처음에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시스코 스위치에서 PVST를 들고 딴 회사에서 이렇게 STP를 딴 회사 스위치가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서 이게 호환성 문제 때문에 루프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동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시스코를 한번 사버리면 초반에 다 이걸로 PVST로 다 해버려야 됩니다. 다 시스코, 올 시스코로. 그래서 이게 시스코 어떻게 보면 알바끼 기술 중에 하나였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능을 시스코가 이제 항상 새로운 기능을 내놓으면서 결국 자기 스위치만 알바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내놨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한번 시스코가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 시스코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능을 추가적인 부가 기능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타 제조사들이 결론적으로는 이 기술을 거의 다 지원합니다. 거의 시스코랑 호환을 가질 수 있게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기술들이 표준이 아니고 시스코 전용이지만, 실제는 어떻게 됐다? 현실상에는 모든 HP든 주니퍼든 뭐 아리스타든 다 결국 이것을 지원한다. 표준에 등록만 안 돼 있을 뿐 지원은 다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 호환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업계의 그냥 대충 현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기술들이 왜 나왔냐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STP 기술들은, STP란 거는 왜 등장했다고 했습니까? STP는 이게 뭐냐면 리던던시를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스위치에서 이렇게 스위치로 가는 길이 한 길만 있으면 어때요? 루프가 안 돌지만, 우리가 예비를 위해서 이렇게 스위치가 두 가지 길을 돌면 어떻게 돼?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루프가 발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STP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본다 했죠. 이 중에 한 링크가 끊어져 있게 블락을 시킨다 했죠. 그래서 우리 링크 블락이지만 실제 우리가 보니까 뭐였죠? 특정 포트를 어떻게 만들죠? 넌 데지그네이트 포트, 블락 포트, 블락 스테이트로 BLK
BL50K 블락 BLK로 적죠. 그래서 블락 스테이트로 둬서 실제적으로 루프를 방지했다가 평상시에 이렇게 갔다가 장애가 발생하면 이걸 못 쓰게 되면 이렇게 가는 게 이게 STP였습니다. 근데 이 STP의 단점은 뭐냐면 항상 요 링크의 가용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닥을 깔았지만 실제로 동시에 한 가닥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코에서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런 식으로 우리 이 구조를 자 이렇게 삼각형 구조를 제일 많이 쓰는데 삼각형 구조에서 제가 기존에는 한번 볼게요. 얘가 루트 스위치였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만약 얘가 루트 스위치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루트 스위치고 얘가 스위치 1, 스위치 2, 스위치 3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스위치 1, 2, 3 순으로 프라이어티가 더 낮게 돼 있다 해볼게요. 얘가 뭐 루트 0이고 프라이어티가 4096이고 얘가 8192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얘가 제일 낮으니까 루트 스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빠르니까 요게 루트 포트가 될 거고,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얘 입장에서 요렇게 돌아가면 더 빠르니까 뭐가 됐습니까? 얘 입장에서 루트까지 가장 가까운 포트가 이게 RP가 된다 했죠. 그렇게 해서 실제 요 경로만 사용되고 요 경로는 사용되지 않는데 요 경로 중에서 요 세그먼트 중에서 어떻게 된다 했죠? 요쪽이 마지막으로 받았던 요쪽에 요 포트에서 보면 요렇게 가는 거나 코스트는 같죠. 루트까지 가는 코스트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BPD를 받은 게 얘는 2에서 받고 얘는 3에서 받았으니까 얘가 좀 더 좋은 BPD를 받았으니까 어디를 블락을 하죠? 이쪽 포트를 블락을 하고 이쪽이 이제 데지그네이티브 포트가 된다 했습니다. 자, 만약 요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반대로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루트가 0이고 얘가 4096이고 얘가 이제 뭐 그냥 기본값 32768이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똑같죠. 얘가 가까우니까 이쪽이 제일 가까우니까 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되게 빠르니까 이게 RP고 이 입장에서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 두 경로만 사용되고 똑같이 얘가 뭐다 RP 포트 루트까지 제일 가까운 포트가 패스트 코스트가 제일 가까운 게 RP죠. 여기도 RP.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얘가 요렇게 얘 입장에 요 세그먼트에서 이제 블락 포트를 데지그네이트 포트와 NDP를 포트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프라이트가 4096 얘는 32768이니까 요쪽이 좀 더 우세하죠. 마지막 라스트 샌더의 브릿지 아이디로 보니까 그러면 뭐다? 어떻게 된다? 얘가 DP가 되고 얘가 NDP 블락이 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얘가 이제 NDP가 블락이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대충 나왔다고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기존의 방식이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요렇게 우리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항상 얘를 못 쓰죠. 이쪽 링크가 이제 블락이 있고, 자, 이렇게 구성을 우리가 설계를 하면 이걸 못 쓰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VLAN 프라이어리티와 루트 스위치 어떻게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블락되는 위치가 달라져 버리죠. 여기는 얘 루트를 주니까 이쪽이 블락이 되고 여기 루트 주 이쪽이 블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스코 스위치에 VLAN이 있으면 VLAN별로 우리가 프라이어리티를 다르게 줘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는 VLAN 10에 대한 프라이어리티고 얘는 VLAN 20에 대한 프라이어리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에 대해서 프라이어리티를 여기 좀 VLAN 좀 더 VLAN 10 좀 예쁘게 적을게요. VLAN 제가 글씨가 좀 지저분하다 보니 자 10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경로를 프라이어리티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20에 대해서는 프라이어리티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기존에는 10하고 20에 대해서 다 전체 다 동일한 프라이어리티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10은 이렇게 주고 20은 이렇게 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10에 대한 트래픽이 나오면 이렇게 이용하고 20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항상 얘를 못 썼죠. 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설정해보면 못 썼는데 이제는 뭐냐면 VLAN별로 프라이어리티를 다르게 줘보다 보니까 이제 얘는 VLAN 10일 때는 안 쓰지만 VLAN 20일 때는 쓴다. VLAN 10일 때는 요 경로 쓰지만 요 경로 못 쓰지만 VLAN 20일 때는 앞에 썼던 요 경로를 이제 안 쓰고 대신 요 경로를 쓰죠. 그러니까 여기 안 쓰던 경로 쓰게 되고 여기 안 쓰던 경로 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효율성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시스코가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VLAN별로
스패닝 트리를 별도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별도로 구현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는 한 개의 VRAM, 한 개의 스패닝 트리만 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하나의 트리 구조밖에 없었던 거예요. 루트가 이렇게 해서 루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의 트리 구조가 있었다면 이제는 루트가 VRAM별로 이렇게 루트 스위치가 달라서 다른 트리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PVST라는 기술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PVST가 등장했던 배경이 뭐냐면 VRAM별로 서로 다른 트리 인스턴스로 만든다는 겁니다. 기존의 802 1D라는 것들은 결국 모든 VRAM에 대해서 한 개의 공통 트리, 한 개의 그냥 스패닝 트리만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한 개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냐면 전체 VRAM 대해서 VRAM 간격이 하나만 도니까 BPDU가 하나만 있으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브릿지 프로토콜에서 스위치 간에 주고받는 정보를 BPDU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뭐냐면 대신 VRAM별로 서로 다른 걸 하면 이렇게 부하 문서나 아까처럼 되는 게 좋은데 뭐냐면 BPDU가 어땠냐면 VRAM 1에 대한, VRAM 2에 대한, VRAM 10에 대한, 30에 대한 그 앞에 경우에 보면 이때는 VRAM 10에 대한 BPDU도 나가고 있고 얘는 VRAM 20에 대한 BPDU도 다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VRAM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CPU 부하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요게 기술이 이게 플러스가 붙고 이게 돼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PVST는 우리가 트렁크 방식 중에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ISL하고 802-1Q가 있다 했죠. 요 기술은 IS는 그걸 사라졌다 했죠. 이건 시스코 온리라서. 그래서 요 기술 요것만 지원하는 게 PVST고 요 PVST 플러스는 플러스가 됐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ISL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802 1Q까지 추가적으로 플러스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상 거의 사장됐고 시장에서 실제 우리가 PVST라고 사장됐지만 우리가 PVST라고 말하면 실제적으로 이걸 그냥 PVST 플러스라고 딱 특별히 부르지 않고 얘가 시장에 사장됐기 때문에 PVST 플러스 쓴다고 이렇게 엄격하게 말하지 않고 얘를 그냥 PVST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그 기능을 이렇게 이까지 트렁킹을 좀 더 추가했다. 요 기능에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RSTP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배우게 될 건데 이 STP를 배울 때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죠? STP를 배울 때 보면 STP가 우리가 이 직접 링크 장애 일 때는 약 한 30초, 간접 링크 장애일 때는 약 50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삼총사가 앞에서 배웠죠. 뭐 배웠죠? 우리가 포트 패스트라는 거 배웠죠. 이게 뭐냐면 스위치에다가 단말을 이렇게 연결하면 기존에는 연결하면 listen, run, forwarding 가는데 그렇지 않고 단말을 연결하면 바로 어떻게 즉시 forwarding, FW, forwarding 상태로 가져온 게 포트 패스트였고 그리고 업링크 패스트가 있었고 백본 패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백본 패스트. 자, 백본 패스트. 그래서 우리가 업링크 패스트라는 거는 이 얘가 상위로 가는 스위치로 가는 링크를 업링크를 하는데 이때 업링크로 가는 경우에 있어서 요 업링크 중에 하나가 죽었을 때 이쪽으로 넘어갈 때 원래는 또 listen, run, forward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걸 바로 넘어가게 해주는 게 업링크 패스트라 했습니다. 즉시. 이것도 즉시. 근데 백본 패스트란 뭐라 했죠? 백본 패스트란 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스위치가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얘가 스위치가 여기 만약 블랙포트를 가지고 있고 얘가 루트 스위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오는 중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중에서 어느 구간에서 어느 백본 어느 스위치 어느 구역 중에서 이 구역 어딘가에서 이 장애가 발생해 났다고 하는 겁니다. 장애가 발생하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떠냐면 얘가 BPDU가 여기서 내려오는 BPDU가 끊겨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루트 스위치라고 BPDU 받는 게 한 개도 없으니까 자기가 루트 스위치라고 뿌렸을 때 어떻게 된다 했죠? 얘가 뿌리면 계속 20초 동안은 기존에 얘한테 받았던 정보가 이 안에 저장되어 있다 했죠. 맥스 에이지 타임 동안. 그래서 안 오네 언젠가 오겠지. 얘는 입장에서는 이게 링크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송 지연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제 이게 얘가 CPU 부하 때문에 좀 느리게 보내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했죠. 그것 때문에 일단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바로 여기 맥스 에이지 타임만 기다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20초의 맥스 에이지가 기다리고 얘가 20초 동안 안 오면 그 정보를 버리고 어떻게 했죠? 이쪽으로 받았던 BPDU 정보를 이렇게 넘겨준다 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다시 넘어갈 때 또 30초 상태 변화, listen, run, forward 그래서 50초가 걸렸는데 요걸 빨리 해결하는 게 백본 패스트다 했죠. 30초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어떤 애가 이제 RP로 이 루트 포트가 원래 기존에부터 못 받아서 자기가 루트라 생각해서 안 좋은 BPDU 정보를 보내면 어떻게 됐죠? 얘가 자신의 이
걸 받은 나머지 포트를 통해서 다 보낸다 했죠. 이 메시지 받은 포트 빼고 나머지 연결되어 있는 만약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쪽 다 보낸다 했죠. 보내서 뭘 물어본다 했죠. 루트 스위치가 살아있나요? 당신들은 루트 스위치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 했습니다. 그럼 얘가 루트가 바로 딱 물어봤는데 루트가 나 아직 살아있어. 답변 주면 어떻게 한다 했죠. 원래는 이 맥세이지만큼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바로 풀어버려서 이 20초를 날려서 이 30초, 50초에서 30초로 이거 날려서 원래는 50초 걸리고 30초 줄인 게 이거라 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특정한 경우에 해결할 수 있게 STP의 이런 컨버전스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나왔던 기술이지만 이거보다 좀 더 세련되게 나왔던 기술들이 통합하면서 더 좋게 나온 게 RSTP라는 기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아마 중점적으로 아마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요런 기술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기술에 보면 이제 얘는 PVST는 STP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개의 VLAN을 만든 거고 이 RSTP 기반 기술로 PVST를 교환하는 게 Rapid PVST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컨버전스 타임을 구현하면서 부하 분산까지 하게 된 그래서 실제 업계에서는 다 시스코는 다 요것만 거의 다 돌립니다. 거의 다. 그래서 실제 요거 두고 요 앞에 두 개는 실제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이걸 모르면 뒤에 것도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 나왔던 이 PVST 요거 플러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PVST라 하고 실제 업계에서는 요걸 제일 많이 쓴다. RSTP와 PVST를 결합했던 것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패킷트레이서는 이제 MSTP는 미주열합니다. 참고로. 왜냐하면 얘는 CCNP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PVST, PVST 플러스 요거 이제 PVST라 하면 제가 PVST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제가 얘는 요것만 지원하고 얘는 요거 플러스 돼서 80이다 원큐까지 트렁크 같이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스코 전용입니다. 표준이 아니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시스코하고 이제 경쟁을 관계 있는 애들은 시스코가 이제 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결국 나머지 제조사들도 다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VLAN별로 다른 이제 인스턴트 트리를 그리게 되고요. 이걸 구현하려다 보니까 VLAN별로 다른 BPDU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BPDU가 기존에 하나만 있었다면 통합된 얘는 VLAN별로 있다 보니까 어쨌든 부하가 증가한다. 하지만 VLAN별로 주고받다 보니까 부하 분산이 가능하다는 게 장단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CPU 부하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CPU 성능이 많이 증가해서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냥 이런 작은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의 인스턴스들이 언제 생길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딴 스위치들을 보면 이렇게 원래 스패닝 트리 돌리면 이 VLAN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만 딱 있는데 반면에 시스코 스위치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VLAN별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되게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표현되냐면 당연히 VLAN이 있어야겠죠. VLAN별로 하니까 VLAN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VLAN 10, VLAN 20, 그리고 30. 근데 이렇게만 있는다고 스패닝 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패닝 트리는 왜 필요하다 했죠? 스위치와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VLAN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 어떤 포트들이 그걸 결국 그 VLAN을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당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이 인스턴트 스패닝 트리가 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볼게요. 그럼 제가 이 스위치 1번에다가 VLAN 10, 20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쇼 스패닝 트리라니까 VLAN 1밖에 없죠. VLAN 1밖에 없죠. 원래 시스코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항상 무슨 VLAN이 있다 했죠? 1이 있다 했죠. 그리고 1002부터 1005까지 여기 있다 했죠. 여기 토큰 링이나 FDDI 이용하는데 거의 쓰지 않는다. 자, 그리고 시스코 스위치는 기본이 모든 포트가 어디 들어가 있다 했죠? VLAN 1에 들어가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VLAN 지금 10, 20을 생성했지만 실제 스위치가 가지는 VLAN은 11과 20과 1과 10, 20 이렇게 1002, 1005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1002, 1005는 일반적으로 거의 무시합니다. 자, 1, 10, 20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생성했는데 쇼 스패닝 트리면 1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스위치에서 지금 STP를 돌리는 포트는 요거밖에 없는 거죠. 얘가 기본 VLAN 1번에 들어있으니까 1번만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요 포트를 VLAN 10으로 바꿔봤어요. 그러면 10으로 딱 바꿔보면 어디요? 10만 있죠. 자, 원래는 1, 10, 20이 있는데 사용하는 게 요 포트가 이제 10만 포트가 있으니까
10만 있으니까 얘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걸 이제 트렁크로 바꿨습니다. 이걸 트렁크로. 그럼 얘가 VLAN이 1, 10, 20이 있는데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딱 설정하면 뭐죠? 모든 VLAN을 다 허용하죠. 그럼 1, 10, 20 다 허용하니까 1, 10, 20 다 있겠죠. 1, 10, 20 이렇게 다 있게 됩니다. 이렇게 딱 하면 VLAN별로 모두 다 스패닝 트리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딴 제조사들은 이렇게 VLAN별로 없습니다. VLAN별로 아니라 하나만 돌리기 때문에. 근데 시스코는 이렇게 VLAN별로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1, 10, 20이 있는데 아까 앞에는 다 트렁크로 설정했는데 트렁크로 설정하고 여기서 VLAN 20만 얼라우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에서 20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20만 딱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패킷 트레이스는 이게 제대로 동작 안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렇게 개념을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스패닝 트리가 동작하려면 VLAN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VLAN에 할당된 인터페이스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당된 게 스위치 액세스로 하면 이제 그것만 되지만 트렁크로 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llowed VLAN 이렇게 있으면 얘가 VLAN 12, 30, 40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물론 뭐 1도 얘는 기본적으로 있죠. 있더라도 내가 allowed VLAN 10, 20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10, 20만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요 10, 20만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1도 이게 나오면 안 됩니다. 1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얘가 사실 이걸 다룰까 말까 하려다가 이거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원래는 이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걸 한번 설명을 그래도 지금 한번 요 SSTP라는 요 PVSTP의 BPDU인 건데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이걸 잘 모르면 나중에 이제 루프가 왜 발생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기종이 할 때 루프가 가끔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왜 발생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이런 게 있다고 들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두시고 나중에 이제 실무하실 때 보면 요것 때 한번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원래 시스코 우리가 표준 기술이 STP란 게 있고 조금 빨라 했던 게 RSTP, MSTP란 기술을 발전하고 요 사이에 이제 PVST란 게 이제 기술이 있고 얘는 Rapid PVST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요걸 배우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얘가 뭐라고 했죠? 시스코 처음에는 전용이었죠. 자, 전용이었고 얘는 표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우리가 기존의 BPDU는 이렇게 보낼 때 어떠냐면 이게 얘 고유의 이렇게 맥 주소가 있어요. 멀티캐스트 맥 주소라고 해서 맥 주소가 있는데 그 맥 주소가 딱 들어오면 얘가 요 메시지가 STP 메시지구나라는 걸 맥 주소만으로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STP일 때 STP 메시지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요 이제 고유의 맥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그러면 요 맥 주소랑은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위치와 스위치 우리가 만약 단말이 이렇게 해서 통신을 할 때면 A에서 B로 통신을 할 때면 어떻게 보내냐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A를 출발지 소스, A를 데스티네이션에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시스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STP BPDU 메시지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BPDU를. 그럼 이때 어떻게 보내냐면 이렇게 보낼 때 얘의 맥 주소를 이렇게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해서 스위치가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보낼 때 어떠냐면 얘한테는 얘 맥 주소를 보내고 얘가 얘 맥 주소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란 겁니다. 얘는 뭐냐면 요 BPDU 메시지를 보낼 때는 특정한 주소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단말까지 보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알다시피 얘의 통신할 대상의 주소를 자기를 하지만 이때는 뭐냐면 보내는 놈은 자기 주소는 보낼 수 있는데 받을 놈은 여러 명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걸 한 명이 보내는데 여러 명이 받을 수 있는 게 멀티캐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 멀티캐스트 교유한 주소를 할당하게 됩니다. 이 주소를 할당해서 이렇게 보내면 그 메시지를 보고 이거는 내한테 왔구나. 그 목적지 주소가 나는 아니지만 그 멀티캐스트 주소니까 나도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까서 보면서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메시지랑 우리가 이제 STP에서 이 메시지랑 이 시스코 스위치 간에서 이렇게 만약에
그 PVST를 돌렸을 때 주고받는 그 이렇게 해서 BPDU를 PVST용 BPDU를 이렇게 주고받을 때 그 주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지 주소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낼 때 얘가 A면 얘는 출발 주소는 A로 보내고 얘의 BPDU 주소가 멀티캐치 주소가 B라면 얘는 멀티캐치 주소 B가 아니라 C라는 겁니다. 그 C를 가면 C가 멀티캐치 주소라서 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주소가 다르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스코 스위치는 이렇게 해서 그 메시지를 받으면 다른 PVST 플러스 PVST의 BPDU의 메시지 받으면 그 주소를 다른 맥 주소를 보고 이거는 PVST라 바로 알아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기종 회사들이 보면 이렇게 해서 시스코가 있고 주니퍼가 있어서 얘가 연결해서 얘가 PVST로 딱 메시지를 주고 얘는 일반 802.1D 기본 STP로 이렇게 돌리고 있다 했을 때 얘가 이렇게 해서 PVST BPD를 딱 보내면 뭐냐면 이 주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존 STP. 그럼 얘는 뭐냐면 이게 STP 메시지인지 모르다는 겁니다. 얘는 뭐냐면 단순히 데이터네 이렇게 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환성의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루프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요 주소가 다르다. 요것만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요게 목적지 주소가 얘는 이렇게 돼 있지만 얘는 이렇게 다르죠. 주소가 얘는 뒤에 000000으로 시작하지만 얘는 CCCCCCD 이렇게 CCCCCTD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다르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요거 쓰는 다른 회사들은 알고 있었는데 초기에 요것이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게 STP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냥 일반 데이터 정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코 독자적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조사들은 이것을 보니까 BPDU인지 이해를 못하고 단순한 멀티캐스트 데이터로 해버리고 해서 멀티캐스트는 어떻게 한다 했죠? 시스코는 모르구나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는 다 플러딩 다 뿌려버린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루프의 위험성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들으면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해서 PVST BPDU를 뿌리면 시스코 스위치는 시스코는 이게 PVST 자료구나 아는데 얘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단순한 데이터 멀티캐스트인 줄 알고 다 뿌려버리는 자기가 수신해서 해석해야 되고 STP를 이렇게 트리를 만드는데 도움을 줘야 될 정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조사들은 다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PVST는 이제 VLAN별로 보내다 보니까 당연히 뭘 해야겠죠? 당연히 태그를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VLAN 10에 대한 정보, VLAN 20에 대한 정보, VLAN 30에 대한 정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각각 태그를 해서 기본적으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티브 VLAN에 대해서는 이제 붙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STP BPDU를 한번 볼게요. STP BPDU는 이제 이렇게 생겼다 했죠. 이렇게 해서 태그를 당연히 얘는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더넷 구조 중에서 얘가 LLC 로지컬 링크 컨트롤이라는 구조를 가지면서 이렇게 한다고 기본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멀티캐스트 주소가 뒤에 00으로 다 3개로 끝나는 이 0180C 0000 이렇게 얘 고유의 주소가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었다면 STP는 이 PVSTP는 뭐냐면 요 안쪽에는 스패닝 트리 실제 안쪽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안쪽은 똑같습니다. 요 안쪽은 이제 우리가 이제 똑같은데 요쪽에 보시면 앞쪽에 보시면 얘는 여기 보면 Snap이라고 해서 요게 좀 더 구조를 좀 더 복잡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요 LLC 구조에다가 요 Snap이란 구조를 좀 더 추가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태그를 이제 더 붙인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전용 멀티캐스트 주소가 이렇게 따로 CCCCD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태그가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802-1Q 할 때 배웠던 그 태그가 VLAN 할 때 배웠던 그 태그가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LLC에서는 원래 우리가 시스코 앞에 이 STP일 때는 LLC 여기 보시면 여기 LLC에 보면 DSAP, SSAP가 뭐냐면 실제 얘가 담고 있는 정보가 뭔지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요 목적지 출발지 주소 있고 랭스 전체 길이에다가 여기가 뭐냐 나는 BPDU 정보를 담고 있어. 요 안에 있는 거는 다 BPDU STP에 대한 BPDU 정보예요.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 BPDU 정보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컨트롤 필드는 0x03 얘는 뭐냐면 실제 원래
그 우리가 제어 정보라는 거는 흐름 제어, 혼잡 제어, 에러 제어 같은 걸 실제 거의 다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게 0x03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안에 정보가 이게 BPDO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PVST 같은 경우는 VLAN별로 보내야 되니까 요 안에 우리가 요 주소와 랭스 사이에 태그를 넣었죠. 요걸 넣었던 게 다르고 그 주소도 다르고,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좀 특이하죠. 이게 예전에 한번 이더넷 할 때 설명을 드렸을 건데, 얘 안에 여기 보시면 요것들이 실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르친다 했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요걸 해서 S냅 요걸 가르치고, 이 S냅은 다시 데이터를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얘들은 얘가 DSAP, SSAP는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S냅이라는 거죠. S냅이 있다. 그 S냅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다? 데이터, PVST에 대한 데이터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알려주면 되지.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렸었나요?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건 뭐냐면, 기존의 LLC 같은 경우 요게 몇 바이트도 한 바이트죠. 얘는 타입이 두 바이트죠. 한 바이트는 표현할 수 있는 게 2의 8승. 2의 8승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란 겁니다. 근데 얘는 뭐다? 16이기 때문에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2의 8개로는 PVST를 초기에 포함시킬 수 없었던 거죠. STP는 이제 초기에 나왔다 보니까 거의 포함이 됐었는데, 포함을 못 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S냅을 통해서 얘가 다시 S냅을 가르치고 S냅이 다시 얘를 가르치는 그런 조금 더 또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그를 붙였고, 그리고 차이점은 요 끝에 요게 다릅니다. 오리지네이팅. 요거를 실제 만든 VLAN은 10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VLAN 100이에요. 해서 오리지네이팅 VLAN. 여기에 보면 태그 번호 100이랑 딱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왜 붙였나 싶은데, 뒤에 걸 좀 보시면 압니다. 자, 우리가 네이티브 VLAN일 때, 만약 얘가 그 PVST가 동작할 때는 네이티브 VLAN일 때는 다 똑같은데, 여기 당연히 뭐가 없어졌다? 여기 주소 뒤에 여기 원래 태그가 있어야 돼. 태그가 없죠. 네이티브 VLAN은 태그 안 붙이고 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태그가 없다 보니까 내가 이제 네이티브 VLAN이 이 A 스위치에서 B 스위치를 보내는데, 얘는 네이티브 VLAN은 10으로 했고 얘가 20으로 잘못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태그를 떼고 보내니까 얘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리지네이팅 VLAN에 나는 실제 네이티브 떼고 보내지만 이게 1번이에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오리지네이팅 VLAN이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태그를 붙여서 가면 사실 이게 필요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VLAN일 때는 태그 당연히 없이 보낸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요거는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네,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라서 나중에 실습도 할 건데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걸 제가 뒤에 그림을 보면서 할게요. 자, 이렇게 스패닝 트리가 이렇게 두 개가 딱 되어 있는데, 요걸 만약에 액세스 포트로 연결했어요. 이렇게 둘 다 액세스로. 이렇게 액세스로 연결했을 때는 얘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PVST 그걸로 보내지 않고 표준 STP BPDO로 보내게 됩니다. 태그를 안 하고. 그래서 액세스니까 당연히 태그를 안 하겠죠. 트렁크가 아니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이때는 우리가 PVST로 보내지 않고 그냥 표준으로 보내게 됩니다. 표준으로. 그리고 우리가 요걸 제가 한번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요거는 사실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논리적이라 보다는 그냥 시스코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은 기억을 좀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BPDO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알게 된 거죠. 뭐냐면 STP가 있고 PVST용 BPDO가 있다는 겁니다. 얘를 두 개는 뭐가 다르다? 목적지 주소, 멀티캐스로 간다. 주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지 주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두 개 돼 있는데, 이게 액세스 포트로 연결돼 있으면, 액세스로 연결돼 있으면 얘가 이때는 PVST로 동작하지 않고, 이때는 그냥 양쪽 간에 STP BPDO로 이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런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개 포트를 이런 식으로 트렁크로, 만약 시스코 스위치 간에도, 지금 시스코 스위치 간입니다. 이걸 트렁크로 이렇게 T로 트렁크로 연결했습니다. 시스코 스위치 간에. 그러면 어떠냐면 트렁크로 연결했을 때는
드디어 뭐냐면 우리가 이 PVST로 보냅니다. 태그 정보를 넣어서 예를 들면 얘가 VLAN에 1이 있고 10이 있고 20이 있다 해볼게요. 1이 있고 10이 있고 20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냐면 1, 10, 20이 있으니까 얘를 다 보내야 되는데 이때 여기 네이티브 VLAN이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보냐면 얘들 다 어떻게 보낸다? 우리가 PVST BPDO로 보내게 됩니다. BPDO 보내고 VLAN 10에 대해서는 10에서 태그 붙이고 그럼 20에 대해서는 20에 태그 붙이고 1에 대해서는 1이 네이티브 VLAN이니까 어떻게 언태그로 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세스로 보낼 때는 이렇게 그냥 표준 STP BPDO로 보내게 됩니다. 표준. 그런데 이렇게 PV 트렁크로 딱 설정하면 있는 VLAN에 대해서 다 어떻게 보낸다? PVST 전용 BPDO를 PVST BPDO로 보내는데 단 우리가 이 네이티브 VLAN에서는 태그가 없어야 되니까 태그를 떼고 보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태그를 붙여서 VLAN별로 이렇게 PVST를 나갔다면 트렁크로 했을 때는 이 네이티브 VLAN 태그가 없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추가적인 게 있습니다. 트렁크에서 이게 좀 그냥 저도 이거는 좀 특이했던 건데 요 네이티브 VLAN에 대해서는 요 네이티브 VLAN 여기에 대해서는 뭐냐면 요 표준 STP BPDO를 추가적으로 보냅니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액세스로 연결됐을 때는 그냥 표준 STP BPDO가 이렇게 전달된다면 트렁크로 연결되면 다 이렇게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얘도 더 간다. 예,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면 이 시스코는 결국적으로 네이티브 VLAN에 대해서는 이걸 둘 다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SSTP란 게 뭐냐면 우리가 PVST BPDO를 SSTP라고 합니다. PVST BPDO를 이걸 PVST BPDO를 SSTP라고 제가 적어놨나요? 적어놓지는 않네. PVST BPDO를 우리가 SSTP BPDO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면 왜 이렇게 그 앞에처럼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것까지 네이티브 VLAN에 대해서 이렇게 보냈는 건 뭐냐면 결국 다른 제조사와서의 다른 제조사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BPDO가 다 태그가 없이 언태그로 다 가지 않습니까? 표준으로.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른 제조사가 생겼을 때 최소한이라도 루프를 방지하고 트리를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일단 얘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당연히 어떻게 시스코 PVST를 돌려야 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암기가 필요한데 액세스일 때는 어떻게 보낸다? 예, 표준으로 보낸다. 표준은 당연히 언태그로 보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1과 10과 20이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낸다요? 이런 VLAN이 있는 게 다 트렁크로 연결되면 어떻게 된다? 다 뭘로 보내면 된다? 예, SSTP가 PVST입니다. 다 PVST로 뭘 보내면 되죠? 1과 10과 20을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네이티브 VLAN이 얼마죠? 1이네요. 그럼 얘는 뭘로 보낸다? 얘는 태그하고 태그 20, 얘는 태그 10, 얘는 언태그 태그 안 하고 보내면 된다. 이렇게만 원래 보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뭘 보낸다? 여기에 대해서 뭘 보낸다? STP 프로토콜을 똑같이 STP 그 언태그 된 거를 요 네이티브 VLAN을 통해서 보낸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PVST는 모든 있는 VLAN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보내는데 이 네이티브 VLAN에 대해서는 네이티브 VLAN 왜냐하면 STP BPDO는 태그를 안 하니까 이 네이티브 VLAN을 보내야겠죠.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낸다? 추가적으로 보낸다. 그래서 모든 VLAN에 대해서는 이걸 보내고 추가적으로 네이티브 VLAN에 대해서는 항상 얘를 좀 더 보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네이티브 VLAN 10이다 이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네이티브는 똑같죠. 1, 10, 20 있으면 다 뭘 보내야 되죠? 예, PVST BPDO는 1, 10, 20 다 보내야 됩니다. 근데 네이티브 VLAN이 얼마죠? 10이네요. 그러면 얘는 10 빼고는 얘는 태그 1을 해야 되고 얘는 태그 얼마 해야 되죠? 20 해야 되죠. 네이티브니까 얘는 언태그. 일단 이렇게 다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얘가 뭘 호환성을 해서 뭘 보낸다? 이 네이티브 VLAN 쪽으로 STP BPDO를 보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쪽이 다른 회사로 연결됐다 다른 회사한테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호환을 위해서 STP BPDO도 네이티브 VLAN을 통해서 보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일단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조금 루프를 좀 더 나중에 방지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VLAN은 이제 PVST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 했죠? 이 부하 분산이라 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만약 얘를 루트 스위치를 삼고 얘가 프라이어티가 0이고 얘가 4096이고 얘가 기본값이면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얘는 요렇게 하고 실제적으로는 어디가 블락되죠? 예, 여기가 블락돼서
항상 얘는 블락포트라서 항상 요 링크밖에 못 쓴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죠. 예전에 STP를 하나만 돌릴 때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VLAN별로 다르게 돌린다는. VLAN 1에 대해서는 얘를 루트로 삼아서 이렇게 쓰고, VLAN에 대해서 이렇게 써버리면 어때면 여기도 쓰고 여기 다 쓰지 않습니까? 얘는 계속 못 쓰는데. 그래서 이런 식의 VLAN별로 스패닝 트리를 다르게 돌려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PVST 기술이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전에 이제 이것도 뭐 똑같은 거지만 옛날에 이제 이렇게 처음에 스패닝 트리, 커먼 스패닝 트리라서 일반 STP란 건데, 얘는 이렇게 해서 모든 VLAN에 대해서 토폴로지가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 구조에 얘는 여기는 쓰되 여기는 계속 못 썼다면, 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VLAN 101에 대해서는 이걸 쓰고 여기를 불러가고, VLAN 102에 대해서는 이걸 쓰고 이거 쓰게 되니까 결국은 다 쓰게 되죠. 여기 요거 쓰고 요거 쓰니까 결국 두 개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VLAN별로 부하 분산을 구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VST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부하 분산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부하 분산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PVST에 대해서는 이렇게 VLAN별로 루트 스위치를 다르게 두게 돼서 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